우리는 보통 엑기스를 담아놓고 발효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만일 엑기스를 발효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라고 하면 엑기스와 발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김치 담는 기술을 일본 사람들이 보고 엑기스를 만들었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발효 문화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발효 문화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그래서 사실은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이런 게 수천 병씩 하는 그런 대단히의 발효 공간들이나 이게 우리나라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규제에 의해서 이게 못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규제가 정상적인 규제로 만들어서 줘서 뭐를 했냐면 우리가 발효를 시작하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가손 옆에서 사과를 발효해서 수출하거나 이 길을 터주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완벽하게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사는데 이걸 자꾸 불법화를 해서 발효를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지구상에서 발효를 가장 완벽하게 했던 나라, 별별 걸 다 발효하는 나라, 이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발효를 생활 속에서 여자분들이 김치 못 담는 분들은 없어요. 간장, 된장 다 담아요. 그게 생활화된 거예요. 그냥 발효를까. 그래서 일본 쪽에서 갖고 갔다고 하는데 엑기스를 만드는 것이 수입된 게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발효가 80년, 90년대 완전히 선풍을 끌었어요. 분석기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식물 속에 있는 성분만 잘 전이받아서 가도 사람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얘들을 발효시켜서 그 물질만 집어넣어도 사람들의 건강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물의 성분들을 뽑아낼까? 추출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물과 설탕을 같은 비율로 넣으니까 50대 50으로 넣으니까 삼투압에 의해서 절여져서 소금을 4.5%로 넣는 거나 설탕을 50%로 넣으면 즙이 나오는 거예요. 액을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했던 애가 무엇이 됐냐면 우리의 발효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효소라는 이름을 가져서 효소액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추출한 엑기스가 효소액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효소액은 아니잖아요. 예, 효소액이 아니에요. 말로 네. 그래서 일단 50대 50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엑기스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미생물이 살지를 못하는 조건이에요. 발효라고 하는 건 원물을 분해하고 미생물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무조건 두 가지예요. 얼마큼 좋은 종균을 가지고 있느냐, 원물이 얼마큼 좋으냐, 이것이 효소 발효의 핵심인데 뭐냐면 미생물이 못 살아요. 이거는 발효라고 아예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액기 쓴 거예요. 막 추출액인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만든 것은 발효가 아니다.
정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돼요. 이미 엑기스로 담아놓은 게 발효만큼 효능이 없다고 하는데 엑기스로 담은 걸 발효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엑기스를 발효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50대 50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미생물이 살 수 있게끔 이게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60대 40으로 변경시켜야 돼요. 하나.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20%를 첨가를 하면 20에서 25%를 첨가를 하면 뭐가 되냐면 6대 4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엑기스를 담아놔요. 4개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25%죠. 여기다 물을 요만큼을 더 넣어요. 그러면 요만큼 더 넣기 때문에 이건 25%를 더 넣은 게 아니고 20%를 더 넣은 거예요. 20%를 더 넣었으니까 10%가 줄어들죠. 5대 5니까. 맹물을 넣는다는 얘기죠. 예, 맹물을 집어넣어서 6대 4로 만들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미생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종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두 번째는 농도 조절. 두 번째는 종균 처리.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저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엑기스를 만들면서 세포액이나 이런 것들이 설탕에 의해서 붕괴가 됐죠. 그러니 발효수가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매실을 그냥 담았을 때 걸리는 발효의 시간과 엑기스를 1, 2년 담아놨던 애를 물을 넣고 종균 처리를 해갖고 하면 시간이 저렴하게 들어요. 효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건 괜찮던데? 괜찮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더워서 올처럼 더워서 담기가 뭐 할 때는 설탕으로 절여놨다가 가을 찬바람 불 때 물하고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대신에 뭐냐면 농도는 약해져요. 물이 들어갔으니까 100% 정도의 농도가 약해지는 건 100% 맞아요. 근데 그래도 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고농도 발효액이 나와요. 그래서 물을 넣어갖고 잡아주면 되고 결국은 엑기스라는 건 그냥 원물을 보관하는 방식으로는 쓸 수 있지만 발효는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엑기스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농도와 미생물로 가지고 다시 발효를 하면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발효된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물의 부패도 많이 경험하는데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효를 하는데 우리가 발효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고 부패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차이냐면요. 원물 차이 아니에요. 물론 원물도 10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포도를 손질을 하다 보면 부패가 될 포도가 따로 있고 씌어지고 얘는 결국 부패로 가요. 상추를 좋게 재배한 건 발효를 할 수 있는데 수경 재배한 건 발효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복숭아 같은 거 이런 거 큰 거 있죠. 그거 발효하면 그냥 묵혀져요. 거품 좀 나고 이렇게 해도 과발효가 되면서 묵혀져요. 개복숭아나 이런 건 안 묵혀지는데. 그래서 비료를 많이 넣고 안에 면역 성분이나 이런 게 없는 애들은 물크러지고 사실은 그래도 40%를 넣어놨으니까 그런 거고요. 얘를 술을 담는다고 해서 20몇 %를 하잖아요. 그냥 써요. 비료를 많이 넣은 애들은요. 근데 안 좋은 애는 안 써요. 그러니까 물론 원물도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발효가 되느냐 부패가 되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발효 미생물이냐 부패 미생물이냐.
그래서 내가 발효를 할 때 종교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종교는 넣으세요, 넣으세요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히 부패를 시키는 탄저균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탄저균이 포자를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다가 내 발효통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부패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효하는 균과 부패균은 어떤 거냐면 얘는 현미 상태에서 물질을 부패시켜서 독성을 만들면 부패, 독성을 만들지 않고 유익한 물질을 만들면 발효. 그래서 유해한 미생물이 독성을 만든 걸 부패라고 하고 썩은 거 먹으면 죽어요. 식중 걸리고 배가 상하잖아요. 독에 의해서 큰일 나잖아요. 유익한 미생물이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서 건강을 끌고 가면 발효. 그래서 부패와 발효의 기준은 뭐냐면 부패 미생물이 독을 만드는 것을 부패라고 하고 유익 미생물이 발효균주가 유익한 물질을 만드는 걸 발효라고 하고 그래서 부패와 발효는 전혀 상반된 개념의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김치가 시큼해졌어요. 맛이 시큼해져. 먹기가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시큼해져요. 이거 부패 아니에요. 군중이 나는 건 부패인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늘어났던 미생물들이 숙성으로 못 들어가고 얘가 숙성 조건이 안 되면 뭐를 하는 거냐면 그 미생물이 죽어요. 그러면 그게 단백질이죠. 그 단백질 현미 상태에서 고생균이 먹어서 부패시키. 그런 부분에 윗부분에 그 하얗게 끼고 그건 김치 발효균이 아니에요. 우리 하얗게 끼는 그건 다른 균이에요. 그래서 발효하고 부패에서는 걔는 독은 그렇게 많이는 안 만들어내요. 하지만 발효는 아니에요. 고기는 부패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짜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효식품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지만 발효식품을 제조하여 유통하거나 세계화하는 데에는 정부 규제라는 커다란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발효식품 제조 허가 및 유통과 한국의 발효식품 세계화를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끝으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해놨길래 또 발효 저거를 대량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품 제조 허가를 얻은 식품 공장만이 식품을 해서 유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김치나 된장을 해서 팔면 불법이라서 벌금을 5,600만원씩 물어야 됐어요. 나눠주는 건 상관없는데 돈의 거래가 안 됐어요. 유통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더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면서 해썹 시설을 갖춘 데서만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해요. 근데 해썹 시설을 갖추는데 기계값만 6억이에요. 뭐 세팅하는 것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일반 농민이 내가 사과를 발효해서 팔기 위해서 6억의 해썹을 갖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요런 시설에서 만든 애만 유통할 수 있어 하고 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로 발효한 애는 유통을 못하고 나눠줄 기밖에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풀어준 게 언제냐면 박근혜 정권인데 집에서 만든 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줬어요. 그랬다가 이번 정권에 와서 이걸 또 묶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농민들이 엑기스나 이런 걸 만든 걸 말아서 사과하고 엑기스를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예. 만들어서 집에서만 먹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법적인 게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농가에서
그 저기 2차 가공을 할 수 있게끔 뭐만 체크만 하면 되냐면요. 식중독균이 있느냐, 부패균이 있느냐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자 내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위생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갖고 가서 자 부패균 있어, 식중독균이 있어, 그럼 이건 불합격. 그러면 되는 거지. 해썹 시설에 있다고 부패균 안 들어가요? 물란에 해썹 시설 다 들어가 봤죠. 들어가기 전에 뭐 해요? 옷 갈아입고 이거 차게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는 하지만서도 예, 아니 원재료에 따라 들어오는 거 세척하는 과정이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차 끌고 나르는 과정에서 안 들어와요? 철저한 규제를 통해 갖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 안에 부패균이 있는지 유해균이 있는지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동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폐기죠. 농민독은 당연히 받아들여요. 하여튼 참고로 김용현 원장은 발효 강좌를 수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약재를 위주로 발효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속세를 원물로 하여 발효 강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발효 강좌는 매주 일요일 개설하고 강좌 계획은 일주 전에 공생농법 김용현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밴드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도 발효를 중심으로 하여 발효 전반에 관한 김용현 원장의 설명을 영상으로 시청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의 건강과 장수에 미력이 남아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